여러분은 이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하며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국민 MC 최성규 아나운서입니다. 늘 밝은 웃음으로 우리에게 퀴즈를 내고 노래를 들려주던 그였기에 그의 인생 또한 탄탄대로일 것이라 생각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했던가요? 그가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어느 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그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집 앞 도로에서 2톤 트럭에 깔리는 참혹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말,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국민 MC 최성규는 없었습니다. 오직 피투성이가 된 딸을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한 명의 나약한 아버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열의 9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9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목소리. 최성규 아나운서에게 그 지옥 같은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당시 최성규 씨는 KBS의 간판 아나운서로 눈만 뜨면 방송국에서 불려나가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집안의 귀염둥이였던 3살배기 딸아이는 아빠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던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집 앞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2톤 트럭에 치이는 참혹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육중한 바퀴가 3살 아이의 작은 몸 위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최성규 씨의 앞에는 하얀 시트가 피로 붉게 물든 응급실 침대와 그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한 아버지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화려한 방송국 조명 아래서 수천 명의 박수를 받던 국민 MC는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라며 벽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영안실로 옮겨지기 직전 최성규 씨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작은 몸을 품에 안은 그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하늘을 향해 처절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명성을, 돈을, 인기를 다 가져가시고 제 목숨을 대신 바칠 테니 제발 이 아이 숨만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고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아이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아나운서 최성규에게 그날의 병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며 사망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그 찰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영안실로 향하던 침대 위에서 숨이 멎었던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이 기적 같은 반전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시련과 최성규 아나운서의 놀라운 결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는 살아난 딸을 위해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한 전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은 공짜로 오지 않았습니다. 숨은 돌아왔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뇌압은 치솟았고 장기는 파열되었으며 의사들은 살아나도 평생 누워 지내거나 지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최성규 아나운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MC라는 화려한 외피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양해를 구하고 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머리맡에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대신 아플게라며 피눈물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보여준 처절한 결단입니다. 당시 최성규 씨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며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그 수많은 돈줄과 성공의 기회들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냐,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왜 방송을 쉬냐며 혀를 찼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나를 알아보는데 방송국 카메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아이의 재활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뒷순위로 밀어두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그는 방송 대상 트로피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고 모아둔 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아나운서가 아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 그 자존심 강하던 남자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조금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위독해지고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성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를 밀며 전국을 돌았고 아이의 귀에 대고 끝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온아, 아빠 목소리 들리지? 넌 할 수 있어. 그 지성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니면 한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낸 걸까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남을 것이라던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으며 마침내 아빠의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 같은 회복 뒤에 최성규 아나운서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축복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전처럼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방송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딸의 생명과 바꾼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기적의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아빠 곁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사고 후 어느덧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3살 꼬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6년 현재 그 아이는 어느덧 장성하여 예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항공사의 지상직 승무원으로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던 딸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 찬양으로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더 놀랍게 변한 것은 바로 아버지 최성규 씨였습니다. 그는 딸의 사고 이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과거에는 시청률이 높고 출연료를 많이 받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는 마이크를 잡는 이유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딸을 위해
그는 가족을 캐나다로 보내고 무려 20년 동안 홀로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화려한 국민 MC라는 명성 뒤에는 텅 빈 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기도했던 고독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이 아는 최성규는 단정한 아나운서였지만 실제 그는 사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딸아이와 눈을 맞출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예능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 현장과 종교 방송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얻은 것이라며 남은 인생을 타인을 위해 쓰기로 한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국민 MC 최성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성공해야 해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내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맞춰주고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일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성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립니다. 2톤 트럭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 아나운서라는 명예도 쌓아둔 재산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간절한 사랑과 곁을 지키는 진심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자녀분들과 혹은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누셨나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최성규 아나운서가 딸의 숨소리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기적이 무엇인가요? 혹은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